지금 이제 두 분 다 그러면은 저기 그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좀 정상화 되신 거예요? 어떻게 공교롭게 그럭저럭이요, 저도. 네. 공교롭게 두 분 다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오케이 실시간 떴네요. 예, 안녕하세요. 또 일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거 봐요. 저도 이제 동복 입었어요. 동복. 여기 두꺼운 폴라에다가 집에 약간 이렇게 왜 연편으로 좀 창에 가까워 가지고 외풍이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 팔이 좀 시려워요. 그래서 지금 좀 든든하게 무장을 하고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 그 일요일 밤에 매주 하는 이게 북톡방 오늘 87차 되겠네요. 87차 AI 2024 트렌드 앤 활용 백과라는 책을 우리 이태원 교수님께서 선정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트렌드 책이라서 그래서 양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워낙 좀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나왔던 그 AI의 각종 그 서비스 각 분야별로 망라해가지고 그 본인이 써보거나 그 소개받았던 것들을 거의 이렇게 그 들어가는 그뭐 이렇게 가입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 툴이 핵심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툴입니다라고 거의 백과사전식으로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홍보 문구를 보면 거의 한 70개 이상의 툴을 소개했다고 그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저도 아까 쭉 훑어봤더니 제가 10개월을 넘게 AI를 거의 파다시피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게 한 15개 내지 한 20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게 나왔구나 싶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의 새로운 툴들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아마 이제는 감당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올 이제 2023년 약간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타임에 들어왔으니까 내년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기 AI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이태용 교수님 발제 들어보고 나서 또 같이 남은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태용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지요. 네, 네, 공동 스토커는 화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화면 공유 바로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드. 예,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떴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또 안 떠가지고 공유했었는데 이번에 잘 뜨네요. 예, 네, 이번 주, 얘를 좀 이렇게 옮기죠. 자, 저희 얼굴은 조금 빼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톡방 83회 맞나요? 87회입니다. 87회 87회. 같은데, 예, 그쵸? 87회. 예, 예. 뭐 수정해. 아, 87회, 이거 수정이 안 됐네. 예. 예, 날짜가 지난달 날짜로 돼 있네. 맞아요, 맞아요. 11월로 바꾸지를 못하셨네. 수정을 한번 한 것 예. 같은데, 하여튼 뭐 안 해, 감기 좋습니다. 몸살이 네, 후유증. 네. 87회고요. 음, 오늘은 11월 며칠이죠? 19일입니다. 19일쯤. 네. 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AI 2024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이제 트렌드 앤드 활용 백과라는 부제가 있고, 이 저자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IT와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을 자주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한 해에도 저물고 새로운 해가 밝아오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AI 관련해서는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 책을 보니까 정리가 좀 나름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소개해 드리기에도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 이 책을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다는 약간 농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솔직히 수정해놓고 시작하시죠. 23년 10월 22일로 돼 있는데 87차 11월 19일로. 그럴까요? 예, 지금 그러면, 방송에서는 제대로 뜨고 있는데 자막이 그래도 네네. 수정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의 예, 공유를 예. 좀 풀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공유가 풀려야 되나요? 네네. 예, 네. 거기서 푸실 수 있는데 저기 제가 호스트 권한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풀죠? 푸는 그냥 거는? 공유 네. 중지. 자, 안 그러면 공유, 네, 네, 한번 해주세요. 공유 중지를. 제가 따로 공유 중지 할 건 없는데 자, 그러니까 그 공유를 새로 하시면 아마 중지가 될 것 제가 같은데요. 공유를 하면 그럴 네네네. 수 있겠네. 오케이. 예, 다시 자, 그러면 켜졌습니다. 그거 그래도 예, 예, 표지니까, 수정해놓고 잠깐 네, 오세요. 제가 그 사이 이 그럴게요. 책 표지 좀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책이 전체 페이지 수는 거의 400페이지가 넘어요. 416쪽에서 끝이 나고 뭐 AI의 기본 그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영역 뭐 글 쓰는 것부터 그림 그리는 기능 심지어는 그 비디오 생성하는 기능까지 제반의 영역들을 함께 다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거기에 각각의 어떤 도구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예, 네, 됐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다시 다시 공유하면서 가시죠. 공유하죠. 예, 저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예, 네, 됐죠. 네, 좀 됐습니다. 네. 그래도 표제이다 보니까, 제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했고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같이 교수님들하고도 같이 좀 나눌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저자는 이 김덕진 님, 이분은 지금 뭐 학교에서 수업도 강의도 하고 계시고 주로 그 하여튼 공중파나 아니면 이제 하여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패널로 사람들에게 그 IT 그리고 AI 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접했기 때문에 책이 몇 페이지, 400 몇 페이지죠. 그렇게 두꺼운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전 그렇게 두꺼운지 모르고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전체 목차는 한 열 개 10가지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서 1장은 사실 인공지능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뭐 추천 알고리즘 같이 인공지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뭐죠?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를 사람들은 좀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적으로도 생성형 AI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장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쭉 좀 다루었고요. 그리고 2장은 전체적인 그 생성형 AI 동향, 뭐 발전 사항들. 그 다음에 3장부터는 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대화형 서비스, 챗 GPT로부터 촉발되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대화형 AI 서비스들도 한 7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뭐 요새 최근에 다양한 곳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글쓰기를 위한 예, 그 생성형 AI에서 크게 만드는 부분은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텍스트, 글쓰기 분야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8장이 있죠. 그 그리는 이미지 분야.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약간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쪽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그리기,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챗GPT-4에 대한 내용. 근데 이 책 출간된 게 챗GPT-4 업데이트 되기 전에 출간된 것 같아서 최근 내용들은 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생산성 AI 도구들,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지 10장에서 정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목차가 전체적인 흐름이 딱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백과사전 형태로 좀 쭉 늘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내용 위주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과 에필로그를 제가 좀 한꺼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들어가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글에서는 어, 무슨 일주일이라고 했죠?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일주일 개념으로 그 소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소개될 때는 아니고 2023년 3월 13일 이때부터 14일, 15일 내서 챗GPT, 뭐 미드저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코파일럿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막 휘몰아치던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 일주일에 굉장히 정신없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글의 맺은 말은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트윗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 생각을 좀 대변한다고 보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우고 익혀라. 이런 내용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글 부분이고요. 에필로그를 좀 미리 먼저 소개를 드리면 에필로그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책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다뤄보기만 하면 정말 내 걸로 만들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골라서 깊게 파자. 예. 그래서 우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는 트렌드, 동향, 뭐 한번 쭉 둘러보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나서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사용해 보기보다는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분야에 좀 적용해서 깊이 있게 파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게 권장을 하는 바이고, 저도 이 생각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장, 1장 진행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장은 생성형 AI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 챕터가 5개죠. 영화 인턴, 그리고 챗 GPT,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개인과 기업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정말 뭐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네, 영화 인턴. 사실 뭐 영화 인턴은 이렇게 썩 뭐 궁합이 맞는 얘기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지금까지처럼 고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 대화하면서 깨우쳐 나가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소웨이 이 30대 70대 이 CEO와 인턴이 CEO가 경험 많은 인턴에게 뭔가를 계속 질문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깨우쳐 나가고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이고 챗 GPT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영화의 연관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저도 실제적으로 몇 가지 분야는 챗 GPT와 뭐 대화와 성찰, 피드백을 통해서 몇 가지 분야, 여태까지 하고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분야들을 많이 좀 개척하고 발굴해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머릿말에도 잠깐 언급했던 뭐 충격의 일주일, GPT-4 출시 후에 일주일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첫 번째 좀 해나가고 서두로 해나가고 있고요. 자, 생성형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일단 생성형 AI 정의, 챗 GPT죠. GPT가 뭐를 말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요약 한번 하면서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합니다. 예, GPT의 G는 제너러티브죠. 즉 뭔가 생성한다는 생성형이라는 의미고 프리트레인드는 사전 학습된 내용이에요. 즉 여기서의 핵심은 그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학습된 내용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제가 됐지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영어 공부할 때도 단어 하나하나 문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장, 문맥을 통해서 뭐 학습을 하면 그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 뭐 이런 개념까지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누가 만들어준 내용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내용들을 미리 학습을 시켜서 그 내용으로 새로 뭔가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낸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뭐 쉽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 즉 뭔가 말을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은 통계학적 앵무새라고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죠 환상,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환상, 환각, 환영, 환각, 환각. 예. 환각을 말하는 예전에 뭐 세종대왕 맥북 사건 이런 얘기는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 GPT가 얘기하는 이 LLM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 되게 그럴싸하게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통계학적 앵무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RLHF 이게 바로 그 뭐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 강화학습, 휴먼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강화학습이에요. 레인포스먼트 러닝. 뭐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AI 시대에서 개인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크게 자, 그렇죠. 대화형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지식을 얻고 학습이죠.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그 텍스트, 텍스트 대화가 기본적으로 텍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음성 생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TTS죠. 텍스트 투 스피치 형태로 보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입캐스트 같은 음성은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자동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인공지능 음성, 인공지능 보이스 중에서는 아마도 타입캐스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비슷한 평소에 듣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한 네 가지 정도의 분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동영상 생성 부분은 좀 맛보기 내지는 이제 막 소개하면서 신기하다 정도였지만 내년에는 좀 이따 소개 한번 드릴 달리 3와 함께 동영상 생성 부분이 굉장히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개인은 그렇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뭐 크게 이렇죠. 직접 AI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에서나 겨우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뭐 가능성으로만 보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파인 튜닝
즉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교육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은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 같은 뭐 회사에서는 그 회사 내에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했다는 사례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인 튜닝까지도 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입력해서 원하는 답을 원하는 내용과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I 비즈니스도 눈여겨볼 바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챗 GPT를 AP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API 비즈니스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요약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구매해서 하셔서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권고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뭐 AI 뱅커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 패션 관련된 쪽에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책에서 담고 있으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 3개로 좀 표시를 했으니까 직접 구매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기업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2024년도에는 왜 원년진하고 말을 하느냐. 23년에는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기보다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24년이 이제 비로소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비즈니스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 모멘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이폰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활성화된 거는 좀 시간이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2024년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제 거대 언어 모델도 좀 맞춤형 형태로 선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챗GPT-4의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요, 그 챗GPT를 이런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개인이 어떤 기업 정도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될 것이라는 점. 근데 챗 GPT-4 최근 업데이트되면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진일보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챗 GPT를 활용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저작권이나 이런데 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챗 GPT가 그 오픈 AI에서 적극적으로 그 100%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경향이 있고, 며칠 전이죠. 그 CEO가 또 해고됐죠. 샘 알트만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해고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서 또 어디서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분석한 얘기에 의하면, 이제 챗 GPT, 오픈 AI 어떤 그 인공지능 분야를 좀 더 발전을 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런 그 법적인 윤리적인 부분이나 좀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둘 것이냐, 이 크게 두 축이 충돌을 했고, 그래서 한쪽이 지금 해고가 되고 반대쪽이 좀 세력을 잡고 있다. 근데 그 반대쪽은 좀 내실을 다지지 않은 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진위여비까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현재 좀 떠들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뭐 네이티브 얘기를 하면 그 예전에 웹에서 모바일로 가서 뭐 모바일 위주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됐죠. 이제는 이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조회를 하고 뭐 앱을 보면서 선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챗봇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024년이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소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빨리 할게요. 많이 남았는데 빨리 해야겠네. 2장은 자, 이 생성형 AI 발전과 동향인데 우선은 이제 코파일럿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쪽, 그리고 구글, 챗GPT, 뭐 이제 멀티모달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메타버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파일럿이라는 단어가 이제 부조종사잖아요. 저도 이런 AI를 활용할 때 코파일럿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코파일럿이라는 단어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소개되기보다는 그 GitHub, 여기 3번에 있는 GitHub의 코파일럿에서 좀 먼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시기점으로 보면 이 GitHub의 코파일럿이 2021년이고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코파일럿은 이제 올해죠. 2023년 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단어 이렇게 다른 분야에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 GitHub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코파일럿 개념 이렇게 통일을 좀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윈도우스 그리고 오피스 제품군에 적극적으로 통합이 돼서 아직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워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 요약을 한다든지 파워포인트 구성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MS의 서비스, 특히 오피스에 통합이 되면 좀 더 궁합이 많이 되겠죠. 궁합이 많이 맞겠죠. 자, 이런 오피스에 좀 통합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그리고 윈도우즈에도 통합이 돼서 윈도우에서 직접 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챗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윈도우에서 또 코파일럿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은 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 챗 GPT, 그러니까 GitHub 같은 이런 코파일럿과 함께 코딩을 하는 이 용어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함께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서 뭐 익혀두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소개한 부분은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그래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도 프로그래밍 언어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대표적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익혀두면, 기본적인 문법 정도를 익혀두면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니 이 코드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 훨씬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쪽, MS의 코파일럿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이어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공개하는데 여러 가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 보자라는 시선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어를 많은 한국어를 인풋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신조어라든지 사투리 같은 거 잘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 상황에 맞게 이 책에서는 뭐 킥보드 같은 것들을 탈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챗 GPT는 잘 정확히 답을 못 주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는 그래도 좀 잘 주더라,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자, 이런 하이퍼 클로바는 이제 챗 GPT와 같은 그 언어 모델이죠. 그리고 네이버 큐,
이것도 2달 됐네요. 2달 전에 공개해서 이제 베타 서비스 단계인데 사실 저는 뭐 이것도 책 보면서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챗GPT를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이버 그 하이퍼 클로바 X 뭐 얘기만 들었었는데 뭐 얼마나 쓸만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 Q는 이제 AI 검색이죠. 하이퍼클로바가 대화라면, 채팅이라면 이건 검색인데, 그래서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기 명단에 등록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등록해서 바로 1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요거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 책에서 예시로 들은 화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거기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예시 나와 있는 거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러면 이 네이버 큐 같은 경우는 정보를 찾는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이슈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재료는 어떻게 구하는지, 뭐 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체계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 책에서 예시를 드는 것도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이 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슈를 정리할 때,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용량 분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슨 라디오 대본 하나를 금세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주는 쪽은 챗 GPT보다 네이버 큐가 좀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구글이죠. 어떻게 보면 AI 원조가 구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AI 관련해서 크게 충격으로 다가온 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전이었죠.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그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고,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후에 선보이는 거는 오픈 AI한테 좀 늦어졌죠. 그래서 구글의 바드를 예, 선보였는데 바드라는 말 자체가 뭐 음유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드는 웹에 있는 검색을 좀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데 영어로 사용해놓고 바드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구글 서비스와 통합을 해서 현재로서는 한 5가지 서비스 정도 그렇죠. 구글 호텔 맵 등등 그리고 구글 드라이버도 이제 통합이 좀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그 구글 서비스들과 통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베타 버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챗GPT 업데이트되면서 저는 언제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모바일 그 챗GPT 앱으로 뭐 무결점 모니터 뭐 찾고 이런 거 할 때 음성으로 주고받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 이거는 TTS처럼 사람 음성을 변환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대화하듯이 진행되는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주고받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 뭐 설명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 책에서 좀 더 몇 가지 사례가 더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웹캠을 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을지 뭐 핵심 타겟굿이 누군지 한번 뭐 예를 들어봐라 뭐 이런 내용도 해봤었고 그리고 그 차트를 분석을 하는 방법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멀티모달, 즉 텍스트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대화하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좀 강화가 돼 가고 있죠. 메타버스는 제가 예전에 언제 그 북톡방에서 한번 설명을 좀 이런 비슷한 내용을 드린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에이스라는 서비스에서는 뭐 개념에서는
NPC였죠. NPC. 그러니까 non 플레이어 하여튼 그 약간 뭐랄까 그 사람은 아니고 그냥 게임할 때 지나가면 막 나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것도 개체인데 사람을 둬서 예를 들어서 뭐 매장의 응대하는 사장이나 종업원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상의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 이렇게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로블록스로 뭔가를 아이템 꾸미거나 제페토에서도 우리나라의 제페토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만들 때 일일이 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다양하게 메타버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생성형 AI의 이제 뭐 동향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1, 2장에서 했다면 3장에서는 더 빨리 얘기했는데 3장에서는 그 대화형 AI 서비스를 7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 시트는 AI 분류법 하나 하고 나머지는 쭉 하나 그냥 묶어버렸고 노하우 이렇게만 시트로 만들었는데요. 자,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 이 책에서 7가지 서비스하고 분류는 약간 다른데요. 챗 GPT, 빙챗, 바드, 클로바엑스, 리튼, 아슈컵, 웍스인데 여기서는 책에서 소개는 뭐죠? 여기 클로바 X가 있지 않고 이 서비스에서는 이 그루미가 있어서 좀 내용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7가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있는데 뭐 이거는 많이들 좀 보셨을 테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때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인 리튼은 이제 뭐 블로그 글 만들어 준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죠. 아슈컵은 뒤에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이 아마 리튼하고 아슈컵도 다 이제 그 GPT와 연동해서 API 형태로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아까 API 비즈니스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웍스 같은 서비스 소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챗, 구글은 바드 뭐 이렇습니다. 자, 7가지 서비스 간단하게 좀 언급만 하자면 자, 챗 GPT 3.5는 빨리빨리 답을 주고 요 GPT-4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답을 훨씬 더 자세하게 주고요. 빙챗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이제 빙 검색 엔진과 좀 통합이 돼서 검색을 제공하고 바드는 뭐 다양한 구글의 검색 엔진과 통합이 돼서 다양한 결과를 뭐 보여준다는 얘기. 아슈컵은 API를 연동해서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뭐 리튼, 웍스 AI, 구루미 AI 스페이스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노하우는 사실 별거 없죠. 그냥 많이 사용해보고 프롬프트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그러다가 나에게 맞는 도구들을 찾아봐라. 뭐 이런 좀 약간 좀 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 팁 페이지에서 소개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냐면 포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다양한 이제 뭐 언어 모델, 봇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그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최신, 인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기는 지금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하는 아니메 엑셀 뭐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거기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면 거기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들 시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거 재미있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형 AI 서비스 7종 이렇게 소개를 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방법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 정도만 하고 요 3, 4, 5, 6까지는 한번 좀 섞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질문을 하는 8가지 방법.
8세 천재 아이처럼 다루자. 정말 지식은 많지만 대화 스킬이 부족한 천재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한 단어, 맥락, 배경 정보를 주고 국어 선생님 대하듯 즉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마디 짚고 줄바꿈 이런 것도 잘하고 제목에는 샵 붙여가면서 이런 것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안 지르면 안 떠오르면 개방형으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탐정처럼 차곡차곡 좀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답변을 100%좀 신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 소개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구조화를 위해서는 이것도 프롬프트를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잘 질문을 하기 위한 소개인데 이 내용도 간략하게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옵션, 양, 포맷, 방법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내용을 어떤 문체로,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아니면 그 아이들이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뭐 어떤 언어로 몇 개를 그리고 뭐 표 형태로, 목록 형태로, 텍스트로 보여줘라. 아니면 코드로 보여줘라. 그것들을 뭐 요약해줘라, 생성해줘라, 뭐 그룹해줘라. 이렇게 방법들을 그렇게 엮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고요. 기법 네 가지는 간략하게 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 퓨샷은 원샷, 제로샷, 원샷, 뭐 투샷 이런 개념이에요. 그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하는 에스프레소 샷 추가하는 거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라는 거죠. 예를 하나를 들면 그게 원샷이고 예를 들지 않으면 제로샷, 퓨샷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끝말잇기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김홍길동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예를 들어주면 훨씬 더잘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어쓰기는 질문과 답변을 주면서 거기다가 미완성된 형태로 답을 남기고 이어쓰기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어쓰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페르소나 기법은 뭐 프롬프트 들여다보시면 많이 알고 계시죠. 뭐, 그, 누구누구처럼, 무슨 선생님처럼 뭐 답변해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유도하는 것은 환각을 유도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좀 이런 거죠.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줘. 뭐, 이런 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 그리고 GP테이블에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프롬프트, 예시를 좀 들고 있고 이런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픈 프롬프트라는 사이트에서도 실제로 프롬프트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 다음에는 자, 이제 글쓰기. 글쓰기하고 이미지, 동영상이 나눠져 있어요. 글쓰기는 5장이고 그리고 이미지는 8장. 동영상 9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순서를 이렇게 차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우선 글쓰기를 위한 AI 활용법.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 동기부여, 유튜기 쇼츠, 그리고 책 쓰기, 그리고 걸그룹 스타일로 작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챗GPT를 어떻게 프롬프트를 줄 것이냐라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생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 영상을 만들 때는 저는 오히려 그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 너무 좀 짜맞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철이가 등장해서 영희에게 뭐라고 말한다 이런 식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저는 유튜브 영상이나 뭐 쇼츠 영상 같은 거 만들 때는 씬을 만들어 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 라인만 구성을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쓰는 것도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라이팅 젤이라는 타이니 그쵸, 팅, 팅젤, 이런 뭐 개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글 쓰는데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서비스인데
이거는 특히 이제 긴 글이나 뭐 그 많은 내용의 글을 작성할 때 좀 도움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챗 GPT 2배로 활용하기. 예, 요 내용은 이 책에서도 실제적으로 뭐 스크린샷 위주로 많이 설명이 좀 돼 있고 플러그인 추천, 뭐 고급 데이터 분석 이런 내용들로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최근에는 업데이트 되면서 뭐 그 GPT-S도 나오고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자,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툴을 이쪽에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네, 뭐 디벨이나 아니면 유튜브 요약 같은 경우는 좀 해보고 있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는데 앞에 있는 세 개는 좀 특히 앞에 있는 두 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윈시컬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자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고 여기서 뭐 그 제너레이트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사용할 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뭐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아이디에이션용으로도 마인드맵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 사용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마인드맵에서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스마인드나 이런 마인드맵 서비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함께 서비스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아닌 게 좋을까? 이런 고민할 때 그렇죠. 이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과 장점을 쭉 분석해서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단점을 추출을 해주는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PPT 만들어주는 감마라는 서비스 활용하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내용들을 주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외에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뭐 슬라이드 빈이라든지 비슷한 이런 좀 쉽게 자동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AI 기능들이 추가돼서 앞으로는 이런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많이들 만들어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부가 기능 설치해가지고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형식 변환하는 거, 휴대폰 번호에 뭐 대시 있고 영자 없애고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책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유튜브 요약하는 이제 네, 트로우라는 서비스를 책에서 소개해 줬는데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챗 GPT 유튜브인가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유튜브 영상 보다가 바로 클릭하게 되면 한 세네 줄로 요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영상이 너무 길면 한 30분짜리 영상 내는 거 다 일일이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요약해주는 서비스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번역은 딥L, 특히 좀 전문적인 뭐 논문이라든지 전문적인 내용들은 딥L이 번역을 잘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8장은 그리기, 이미지, 9장은 동영상, 10장은 정리니까 이거 빨리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야, 내용 많다. 자, 이미지 생성하는 AI 분류법, 대화형 기반으로. 자, 빙챗, 아슈컵 그리고 리튼 같은 경우는 대화형으로 그리고 요새는 캔바나 그리고 미리 캔버스 같은 데서도 이미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쨌든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 있고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들어 주는 미드저니 같은 대표적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포토샵에 그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 탑재형 스테이블 디퓨저는 참 복잡하죠. 통합 기능형. 그 외에도 특화된 뭐 배경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특화된 이런 형태로 대학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챗 GPT 후보에서
그 유료 모델에서 바로 서비스를 대화하면서 바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롬프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이미지 생성 서비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드저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4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중에서 업스케일을 1, 2, 3, 4, 2번 선택하면 요거를 그 고화질로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3번 요게 마음에 들면 요거를 3번을 베리에이션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줘라. 그러면 뭐 클릭해서 만들어 주는 거. 예.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퀄리티 있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인식이 돼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달리가 이 통합이 돼서 좋더라고요. 저도 좀 더 이제 그 달리 3 이번에 나오면 달리 3 사용을 좀 더 좀 익혀볼 생각인데 챗GPT에서 직접 자 이렇게 입력해서 태권도하는 프랑스 남녀 어린이 모습을 그려줘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영어 프롬프트 아니고 그냥 한글로 입력하면 바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만들어 주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글자도 이게 한글 뭐 내용 별로 없지만 하여튼 한글도 이렇게 막 써주기도 하네요. 그렇죠? 태권도. 예,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한글로 직접 입력한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자, 빙에서도 빙 이미지 통해서 이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달리를 기반으로 한 거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서비스를 들었는데 렉시카 뭐 이런 서비스 사례 들었는데 기존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클릭해서 여기 프롬프트를 보고 요걸 가지고 뭐 직접 내가 좀 수정을 한다든지 힌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좀 수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많고요. 저 카카오에서 만든 이제 칼로라는 서비스.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태권도 하는 프랑스 남녀 어린이 만들어 달라니까 여기는 좀 이미지가 시원찮죠. 클릭해서 보면 이미 얼굴도 다 뭉개져 있던데 어쨌든 카카오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내놨고 좀 잘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 외에도 좀 특정한 서비스들, 특정한 기능의 서비스들,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팔레트라는 서비스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책에 소개한 서비스 중에서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좀 해본 건데 이렇게 토끼 대충 그리니까 찾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약간 클립 아트처럼 만들어주는 오토 드로우 서비스도 재밌고요. 그리고 자 로고 일반적으로 그 생성형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잘 못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그 로고와 글자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 소셜 스쿨 넣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잘 또 넣어 주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오그램 서비스도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자, 약간 특화된 서비스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 리무버 배경 제거해주는 흔히 말해서 뭐 눕기 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 지워주는 거 업스케일러는 작은 이미지를 해상도를 좀 키워주는 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요런 거, 요런 이미지들인데 이 픽셀 컷 같은 경우도 재미있고 이 책 약간 팁처럼 소개해 준 GMO라는 서비스도 자,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바꿔주는 백그라운드 체인저 서비스도 재밌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무브나 뭐 다른 서비스들은 뭐 많이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백그라운드 체인저나 이런 백그라운드 체인저 서비스가 좀 특이하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 외에도 책에서는 한 2가지 정도 서비스를 더 들긴 했는데 뭐 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자, 비디오는 비디오 스튜 그리고 런웨이 이거 비디오 플러스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는 뭐 비트봇이나 아이바 같은 음악 만들어주는 서비스 플레이 HT나 그리고 요새 가상인간 만들어주는 DID 같은 서비스 그리고 이 AI 휴머는 중요한 게 텍스트에 맞게 입이 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외국 서비스들은 한국어는 좀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AI 휴먼 서비스 이런 모델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슈퍼게인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첫 번째, 이런 네임릭스라는 서비스 통해서 이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주로 이거죠. 로고 이미지인데 주로 약간 타이포 형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요것도 소개를 했고, 자, 테일러 브랜드라는 서비스는 뭐 로고 이미지도 만들어주지만 뭐 웹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좀 만들어주는 서비스여서 소개를 해서 좀 사용을 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다음에 믹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나온 지 좀 돼서 아는 만한 분들은 좀 알긴 하죠. 그래서 홈페이지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지금 보이는 요 푸드 요건 아니고 제 뭐 마케팅 자동화 뭐 이런 내용들 입력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 주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프레이머 같은 경우는 뭐 PC나 모바일 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라기보다는 사이트를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들어주는 걸로 요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판다랭크는 이제 네이버의 키워드 분석을 해주는 자, 그런 서비스이고 여기 몇 가지 좀 부가 기능들이 더 있어서 그걸 통해서 뭐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활용해 보면 좋겠고 자 Vcat 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있는 이미지를 추출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주는 그런 짧은 영상들 이것도 영상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 자 슈퍼밈 이걸로 이제 밈 여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글도 이거 좀 되긴 되더라고요 되는데 뭐 저는 재밌는 것 같지 않던데. 자,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요건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스케치하고 이제 직접 애니메이션 해볼 수 있는 서비스니까 재미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책에서 요거는 단순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챗 GPT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웹 파일럿과 아이고 헤이 빠졌네요. 헤이젠 그리고 이미지 서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버추얼 휴먼 만들어내는 딥브레인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딱 몇 시 가까이 됐네요. 다양한 이 책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른다면 약간의 보면 백과사전 내지는 좀 인덱스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인덱스로서 이 책은 나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 뭐 정리 아닌 정리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고 다양한 뭐 생산성 그리고 뭐 이미지 동영상 같은 서비스들은 일단 이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제가 좀 소개했거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일부 있지만 일단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빡빡하죠? 책의 양이 4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네. 예, 저 일단 예, 중지책 할게요, 그러면. 예, 네네 어떡하죠? 중지를. 네. 예,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딱 10시 됐네요. 아이고. 예, 딱 1시간 채우셨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일부 저기 소리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네, 네, 네. 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줌으로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한 대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딴 쪽에서 그 공지를 좀 해주셨어요. 저희 그 원래는 저희 소셜스쿨에서 매주 하던 과정인데 우리 그 김일 선생님이라고 또 AI 쪽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그 운영하는 그 다른 책방에다가 오픈방에 좀 홍보를 해주시는 바람에 평소보다 거의 한 더블 이상 거의 30명 가까이가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저희끼리 그 내부 포럼 비슷하게 하는 그 이 공부방 복독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나누는 독서 토론방이라서 인원이 한 19명 정도가 오시는 게 좀 일반적인데 오늘 하여튼 그 유튜브로 오시긴 했지만 함께 와주신 분들한테 일단 먼저 좀 감사 인사 좀 드리고요. 그 책의 양 자체가 이렇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뭐 이걸 사실 다 뭐 그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영역별로 그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면 좋아요라고 쭉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니까 혹시라도 올해 특별히 그 생성 AI의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맛보기를 좀 못 해보셨다고 하면 그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런 분야에는 좀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그 거들어서 찾아가지고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요거 좀 해보면 재밌겠네. 뭐 로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 요런 거 해보면 좋겠네. 이제 이런 정도 느낌으로 찾아보고 직접 가입해서 해보시고 하는 정도가 그냥 이 책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뭐 우리 정량식 교수님도 좀 이렇게 보셨나요? 내용? 마이크가 지금 그 꺼져 있네요. 저는 사실 이제 음. 우리의 뭐 업무 전반에 사실 이제 각종 이제 생성형 AI 각종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PC 하이텔 시대 때 천리안이나 이럴 때 또 많은 그 사실 것들이 나와서 그걸 골라주는 걸 할 때 제가 서비스를 보물섬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각각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좋다 이런 소개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웹 시대에는 딜렉토리 서비스가 있었고 음. 앱 시대에 또 앱스토어가 있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도 결국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좀 평점을 매겨서 좀 쉽게 선택하고 되게 맞는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서비스 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업무 향상을 위한 거든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거든 아니면 또 업무 뭐 효율성을 위한 거든 이런 목적의를 정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웹 디자인 이런 쪽이나 뭔가 이렇게 컨텐츠 만들 때 뭐 눕기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동영상 GIF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당장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면은 당장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부분에서 그런 꼭지들 찾아내고 그걸 빨리 익혀서 활용하는 쪽으로 좀 사용하는 고민들이 좀 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그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냥 AI를 그 드립다 팠거든요. 우리 그 표현,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드립다 팠습니다. 정말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팠는데 지금 이 책의 이제 400페이지를 제가 쭉 아까 이제 훑어보면서 이제 체크할 건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뼈딱지 해놓은 것들이 제가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건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들여다라도 봐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지 붙여놓은 건데 그 딱지만 한 20개 정도 붙더라니까요. 한 좀 70개 많아요. 정도 70개 정도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여기 그 책에 그 안내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들여다봤던 게 한 20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한 4, 50개는 써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4, 50개 써보면서 내린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 이 책의 그 에필로그 아까 우리 이태영 교수님도 같이 해주셨지만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신도 없어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할 거예요. 뭐 이미지 생성만 하나 해보려고 그래도 막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데요. 어떤 건 유료고 또 조금 크레딧을 공짜로 주긴 하지만 뭐 잠깐 몇 장 써보면 또 바로 또 유료로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기껏 이건 좀 써봐야 되겠는데 싶더라도 나중에 진짜 이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쓸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 지금 챗GPT4 같은 경우는 지금 월 사용료가 20불이에요. 거기 뭐 VAT 별도로 하면 22불인데 우리 돈으로 지불을 하면 한 제가 이렇게 몇 번 지금 매달 꼬박꼬박 지금 그 10개월치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면 이제 한 2만 7천 원 그 내외에서 이렇게 결제가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근데 2만 7천 원이라고 해봐야 우리 스타벅스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싼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냥 5천 원 날아가요. 5.25야. 5.420.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꼭 그 말씀 드리거든요. 제발, 제발 스타벅스 한 주에 일주일에 한 잔값만 저기 절약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GPT-4의 유료 버전을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00번 안 아깝습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장담을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지금 현재 이 생성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정도인지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아, 이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이렇게 절감을 하시게 돼 있어요. 한 달만 써보셔도. 물론 공부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냥 써가지고 그 느낌이 오지가 않고요. 여기 이제 책에서는 뭐 수십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이미지를 생성하고 비디오를 생성하고 뭐그 스크립트를 만들어내고 무슨 뭐 소개서를 써주고 하는 이 모든 기능은 지금 현재 그 챗GPT의 포 모델, 유료 모델에 거의 다 통합되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 사실 챗GPT 유료 버전 하나만 제대로 쓰시는 걸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그 막 소개되어 있는 70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80%는 필요 없어요. 예, 다 소화됩니다. GPT-4 안에서.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아예 이미지를 할 때는 뭐가 좋아요, 뭐 미드저니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걸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군소리 하지 마시고 GPT-4를 그냥 유료 버전을 지금 한 달만 써보시라. 저는 사실 이 책 제가 400페이지를 읽는데도 슬슬 훑어가면서 그냥 버리고 만 게 뭐냐면 아니 뭐 GPT-4가 다 해주는 기능들인데 뭐 이런 서비스가 많아. 이번에 그 이제 샘 알트만이 어제 그 이제 그 갑작스럽게 해임 당했잖아요.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 11월 6일 날 우리 시간으로 7일 날 새벽에 데브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픈 AI가 처음 그 개발자 회의를 컨퍼런스를 크게 이제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기능들은 그동안에 이게 그 생성 AI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해서 어떻게 돈을 좀 버티칼로 벌어볼까 했던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거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할 정도의 그런 서비스를 오픈해 버린 거거든요. 아까 이제 이태영 교수님도 잠깐 발전하셨지만 내년에 이 AI의 사실상 원년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이 곧 앱의 주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 처음에 쓸 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만능 기계라고 하는데 결국 만능 기계가 이 만능의 역할을 하려면 앱을 설치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챗GPT가 이 앱을 어느 누구든 챗GPT를 사용할 줄 아는 개인들이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각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앱을 개발해서 올리고 이걸 스토어에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언했던 거거든요. 그 GPTs라고 하는 거, GPTs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 챗 GPT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냥 할 일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날보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충격들이 고무가 돼가지고 샘 알트만이 고무가 돼가지고 야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시장 다 먹겠어 싶어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그 뭐죠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막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막 뭐죠 구글에서 사람 빼오고 막 이런 작업들을 공격적으로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회 내부에서 야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의 그 뭐냐 독점과 해악을 조절하면서 그 인류를 위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 보자고 했던 그런 그 집단인데 이렇게 자꾸 돈벌이 비슷하게 그다음에 그 막 그 아직 그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지금 급하고 위험하지 않냐 이제 이런 내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일단 좀 이렇게 알트만을 잠재우려면 일단 이제 CEO에서 잘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도 일반 그샘 알트만의 지지자들은 뭔 소리냐 그게 뭐 억지로 그걸 중지시킨다고 중지시킬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이제 트위터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샘 알트만 쪽을 지지하는 또 옹호 그룹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오픈AI 이사회 쪽이 뭔가 지금 딴 데 영향력을 지금 받아가지고 조종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하여튼 이 책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드리자면 여기 있는 그 서비스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일 먼저 GPT-4를 무조건 유료로 가입해서 한 달을 써보시라. 예. 그러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80%는 해결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교수님 지금 10분 네, 됐으니까 마무리 총평해 주시고 다음 주 홍보하고 그렇게 좀 문 닫죠 뭐. 네. 예. 우선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예,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런 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쪽을 좀 지정을, 뭐한 개가 아니라도 몇 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깊게 연구를 하는 방안이 잘못하면 너무 막 그 호적되지 않고, 그렇죠. 예, 중심을 가지면서 할 수 음.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런데도 굉장히 그 분량이 많은 년인데 하여튼 발제해 주시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제가 맡는 파트라서 지금 두 권을 놓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보이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개인이 2024년 어떻게 생존할까 책을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챗GPT 시대에 이 책이 일단 조금 더 땡깁니다. 이게 장동인 그 저기 선배가 쓴 책인데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챗GPT가 우리 시장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뭔지를 꽤 그 기업 관점에서 좀 적용한 책인데 이것도 이번에 오픈 AI가 그 대부대에서 발표한 건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트렌드 모니터 요거는 12월 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일반 소비자들, 예, 소비자 패널들이 예, 내년도 트렌드를 어떻게 볼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책이라서 요거는 제가 12월 달에 마지막 그 책으로 하고 예, 이번 달 다음 주에는 요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예, 기업이 살아남는 법이란 책입니다. 장동인 선생이 쓴 책. 예, 요거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공지할 사항은 특별히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태영 교수님 지난번에 그 뭐지 그 네. 마케팅 자동화 뭐 좀 하시기로 했다가 그때 몸이 아파서 못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심하게 좀 그래서 어, 연기가 돼서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아,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아, 네. 그게 하루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었군요. 그쵸, 이게 코스 과정으로. 3주 동안 진행할 음, 거고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주 예,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거 다시 네. 일정 그 이렇게 연기 일정 확정되면 한번 좀 네.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좀 우리 팀들이랑 멤버들이랑 좀 같이 공유할게요. 네. 예, 그렇게 마무리 하시죠. 오늘 유튜브 쪽으로 그 평소에 그 안 오셨다가 우리 김인희 선생님 소개로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셜스쿨의 일요일밥 북톡방은 매주 일요일 날 밤 9시부터 70분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수진끼리 줌으로 소통하는 내용을 유튜브로 라이브 생중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예, 혹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도 받아가지고 같이 토론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 일요일 밤에는 예, 이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중단하고요. 예, 좀 더 나가겠습니다.